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입자 코팅 이론적 분석에 대한 것입니다. 파티클의 케미컬 스테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디스퍼션 캐렉터리스틱 그리고 메케니컬 프로퍼티를 증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티클의 방막을 코팅하는 공정을 많이 사용해왔는데 파티클 코팅을 위한 게스 베이스 프로세스에는 프레임 리액터, 하드월 혹은 퍼니스 리액터, 그 다음에 플라즈마 리액터, 플라즈마 케미칼, 베이퍼 디포지션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PCVD 공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미 컨덕터 만드는 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파티클 코팅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VD 공정에서는 나노미터에서 수마이크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런 파티클들 때문에 파티클 컨테미네이션이 유발되고 방막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펄스 모듈레이티드 플라즈마 테크닉을 사용하면 나노 사이즈 파티클의 성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파티클 컨테미네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는 헤비메스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들의 폴리메리제이션 반응이 억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파티클 컨테미네이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플라즈마 공정을 파티클 코팅 공정에 사용할 경우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보다 양질의 방막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플라즈마 온 기간 동안에는 파워가 공급되니까 플라즈마 관련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 주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라즈마가 오프가 되면 전자들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전자와 관련된 일렉트론 커리전 리액션들이 없어지게 되고 시스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의 파티클 코팅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방막 성장과 그 다음에 파티클 생성과 성장에 중요한 케미칼들의 농도 이볼루션과 그 다음에 필름 그로스를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가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파티클 코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란 펄스 플라즈마 리액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린더형 플라즈마 리액터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키기 위한 전극은 반응기 외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 형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주입되는 부분, 즉 파워드 일렉트로드에서 액츄얼 디스턴스를 제로로 놓고 그 다음에 반응기 출구 쪽에 있는 그라운드 일렉트로드에서의 액츄얼 디스턴스를 35cm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렉트로드로부터 3cm 떨어진 영역을 시스 영역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에 반응기 중간 부분을 얼크 플라즈마로 놓았습니다. 파티클 코팅을 위해서 먼저 파티클들을 반응기 내에 주입을 한 후 유니폼한 방막 성장을 위해서 각속도 오메가 R만큼 반응기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계속 온오프 주면서 파티클 코팅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파티클 코팅을 위한 반응기의 단면들을 나타내면 반응에 되는 입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응기가 회전함에 따라서 그 반응기 벽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파티클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기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파티클들로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원주의 길이에서 파티클들이 덮고 있는 부분의 길이를 WP 그리고 전체 파티클에서 기상에 존재할 수 있는 파티클의 분류를 WFP로 각각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란 플라즈마에서 필름 그로스, 그러니까 방막 성장하고 파티클 생성과 성장에 중요하게 관련된 케미칼 리액션은 네가티브 아이온이 입자 생성 정우처를 가정하여서 다음과 같이 24개의 플라즈마 반응을 고려하였습니다. 신라는 전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네거티브 아이온, 그다음에 SiHX, 그다음 포지티브 아이온을 생성하게 되고, 그때 포지티브 아이온은 전자와 그다음에 네거티브 아이온이랑 반응해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SiHX는 역시 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드로젠과 반응해 소멸될 수 있고, 네거티브 아이온은 보시는 뉴트럴리제이션 리액션에 의해서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아이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서 하이 매스를 가지는 네거티브 아이온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펄스 플라즈마에서 화학종에 대한 버버리케이션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플라즈마 화학과 그 다음에 유체들,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마이그레이션, 확산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였고, 거기에다가 반응의 벽으로의 확산, 그리고 파티클러의 확산의 영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 두 전극 사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평 일렉트릭 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시스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얼굴 플라즈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네, 플라즈마가 꺼질 때 그 기간 동안에는 파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기 벽이나 그다음에 파티클러 확산에 가는 화학종들의 플럭스는 스테이킹 코에피션트의 영향과 그 다음에 터멀 밸러시티의 영향을 고려하여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SI는 반응의 벽이나 벽의 입자에 증착하는 케미컬 스피시스의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막 성장에 중요하게 발휘하는 것으로서 SiHX만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퍼스트 플라즈마에서 SiHX 증착에 의한 파티클 볼륨이나 버버리케이션 다음과 같은데, 파티클 볼륨 변화량은 실린더 벽에 있는 입자로의 SiHX의 플럭스와 그 다음에 기상에 있는 파티클러의 SiHX 플러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V SiHX는 SiHX 몰레큘의 몰레큘러 볼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상용 방정식 솔버를 사용해서 풀어봤는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 신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와의 충돌 반응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의 농도를 감소하고 있고, 반응기 액션 디스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라즈마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신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오프 기간 동안에는 전자 농도가 제로가 되고, 그에 따른 전자 충돌 반응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기 외부로부터 신라인이 서로 들어오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에 대해서 신라의 농도가, 신라 혹은 HX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온오프 기간 동안에 신라의 농도 분포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는 전자의 충돌에서 소멸되었다가 파워가 오프되는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라에 의해서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경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아이온 같은 경우에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는 실험으로부터 SiHX로부터 생성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SiHX 농도가 증가하여서 0.025G에서 맥시멈에 도달한 후 생성 속도보다 빠른 소멸 반응에 의해서 농도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는 시스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되고,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또 시스에서의 일렉트리컬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 영역에서 생성된 포지티브 아이온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게 되니까 시스 영역에서의 포지티브 아이온 농도가 이제 거의 제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오프일 때는 역시 포지티브 아이온은 전자와의 중성화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포지티브 아이온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플라즈마 오프일 때 시스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니까 일렉트릭 마이그레이션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크 플라즈마에 존재하였던 퍼스티브 아이언이 또 시스로 확산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에서의 퍼스티브 아이언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대류의 영향, 즉 이쪽으로 유체가 흘러가니까 그 영향으로 하류에서의 퍼스티브 아이언 농도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걸 플라즈마 언오프 동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농도 변화 추이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플라즈마 언 기간 동안 이제 플라즈마 리액션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플라즈마 꺼지니까 전자의 반응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플라즈마 오프 기간을 0.027로 했는데 그보다 훨씬 늘리게 되면 더 감소하는 병역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SIHX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 역시 실란으로부터 생성되어지니까 실란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0.02초에 맥시멈에 도달하였다가 도달한 후 그 다음에 소모 속도하고 그 다음에 반응의 벽에 있는 반응의 벽 그리고 기상에 존재하는 파티클러의 증착에 의해서 소멸되어지니까 농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플라즈마 리액션의 영향으로 액션 디스턴스의 증가함에 따라서 SIHX의 농도를 증가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SIHX가 실란으로부터 그러니까 SiH4로부터 생성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플라즈마 기간 동안에 포지티브 아이언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시스에서의 포지티브 아이언 농도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SIHX의 시스 영역에서의 SIHX 농도가 벌크 플라즈마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프일 때도 살펴보면 오프일 때는 이제 전자가 없으니까 주로 하이드로전과의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하이드로젠과의 반응과 그 다음에 필름 광막 성장을 위한 확산의 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였고 역시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릴 때는 플라즈마 어릴 때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빨리 생성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고요. 플라즈마 없을 때는 이제 확산 속도랑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과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빠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부분의 SIHX가 소멸되었던 것을 이 그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거티브 아이언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어릴 때 이렇게 음이온의 폴리메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네거티브 아이언이 생성되었고 또 시스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니까 정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시스에서 생성되었던 네거티브 아이언이 벌크 플라즈마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스 바운드리 근처에 있는 네거티브 아이언 농도가 벌크 플라즈마에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플라즈마 파워가 오픈됨과 동시에 네거티브 아이언은 생성반응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아이언과의 반응에 의해서 네거티브 아이언 소멸되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 또 시스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역시 없으니까 정의적 반발력도 없고 그래서 벌크 플라즈마에 있던 네거티브 아이언들이 또 시스 영역으로 확산되어서 상당량의 네거티브 아이언이 플라즈마 오프일 때 시스 영역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크 플라즈마에서 굉장히 빠르게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포지티브 아이언 농도가 벌크 플라즈마에서 높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오프일 때. 이것도 역시 이제 연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거티브 아이언이 좀 늦게 생성되기 시작한 이유는 폴리메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거티브 아이언이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플라즈마 파워를 끈과 동시에 이제 포지티브 아이언의 반응에 의해서 네거티브 아이언이 전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네거티브 아이언, 반응이 좋아해서 네거티브 아이언의 농도를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와 펄스드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펄스 플라즈마를 쓰니까 하이 매스를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아이언을 즉 우리 본 연구에서는 파티클
파티클 생성을 위한 전구체인데 그런 전구체의 생성이나 성장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 그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클 코팅에 관련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T연, 즉 플라즈마 언 기간의 시간을 변화시켜 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초기일 때 그림을 보면 플라즈마 언 기간일 때 필름이 그러니까 SiH, 필름 방막 성장에 관련된 SiH 핵생 농도가 높으니까 필름이 성장하였다가 플라즈마 오프가 때는 SiH 핵생 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제로에 거의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필름이 이제 플라즈마 오프일 때도 좀 성장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어릴 때보다 굉장히 느리니까 거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온 기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SiHX가 파티클에 확산되어지니까 필름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파티클의 농도를 변화시켜 하면서도 역시 방막 두께의 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증가하고 오플 때는 거의 멈추고. 그래서 전체 파티클 농도가 증가하면은 반응계에서의 SiHX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그만큼 적은 양이 그 방막 성장에 관여하니까 토탈 파티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막이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파티클 사이즈를 한번 변화시켜 봤습니다. 역시 초기일 때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다이아미터가 감소하면은 역시 반응기에서의 SiHX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이 파티클에 증착되어지니까 필름의 두께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실란 플라즈마 공정에서 입자 생성과 코팅에 중요한 화학종들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고요. 네, 펄스 플라즈마 공정에서 입자 코팅을 공정 변수에 따라서 조사해봤습니다. 펄스 플라즈마 동안의 SiHX는 전자류의 충돌에 소모되었고, 플라즈마 오프 동안에는 신란의 소모 반응이 없으니까 신란의 농도는 외부로 투입되는 것에 의해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플라즈마 방전 후 SiHX와 SiHX 플러스, 그러니까 퍼스트 바이어는 SiH4로부터 빠르게 생성되었고, 플라즈마 방전이 멈추면서 SiHX는 하이드로젠과 소모 반응, 그리고 반응의 병이나 입자를 증착에 의해서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바이어는 음연들과의 빠른 중성화 반응에 의해서 소모를 하게 되었고, 음연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방전 동안 음연 중화 반응에서 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펄스 플라즈마를 사용하니까 컨티뉴어스 웨이브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보다 음이온이 고분자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착에 대한 결과로서 플라즈마 방전 시간이 증가하거나 입자 농도 혹은 입자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반응에 대한 신란의 SiHX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성장한 방막의 두께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펄스 플라즈마 방전의 사용으로 고분자된 화학종들이 생성이 억제되니까 상대적으로 저분자 화학종들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저분자 화학종들이 입자 증세에 기여하게 되니까 양질의 방막을 입자 표면에 코팅할 수 있음을 저희 결과로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존에 발표된 실험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정성적으로 굉장히 잘 일치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